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2024년 여러분들께서 지금 9월 달이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언론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생각보다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역시 이 사주 명리학이나 풍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특히 풍수는 부동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이 부동산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 올해 제가 나름대로 연초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2024년 한 해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빠르면 하반기에 좀 좋아지든지 하반기 아니면 2025년 상반기가 지나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좀 더 나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정말로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여든 야든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열통이 터져갖고 못 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부동산은 서울 일부에서는 완전히 또 가격이 올라가서 심지어 뭐 34평이 60억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다가 또 내가 내놓은 매물 아파트는 안 나가고 있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5억이 올랐네, 10억이 올랐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에 느끼지 못하는 괴리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풍수 구운 시대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0년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1, 2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경제가 거의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번을 통해서 어차피 지금 풍수하고 부동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풍수 관계된 상담하면서 집, 이사 문제, 아파트 아니면 땅 이런 걸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느낀 점하고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구은 시대에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힘든 요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그때 구은 시대보다는 앞으로 돌아온 20년은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최근의 상황이 사실 부동산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잘못 만약에 관리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해서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굉장히 서민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다시 그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예측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실제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동향, 흐름,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내렸잖아요. 0.5포인트 빅컷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0.25를 생각을 했는데 0.5로 확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좀 타이밍이 좀 약간 늦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측면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또 장사뿐만 아니라 일반 뭐 회사 다니시는 분, 또 직장을 구하시는 분 다 어려워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느냐? 지금 BIS에서 이게 조금 된 겁니다. 한 몇 달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민간 신용 과다로 인해서 성장이 저해가 된다. 그리고 부채와 성장 관계는
역유자형이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과다한 부채가 성장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을 했다. 특히 가계와 기업 등 민감 부분이 지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 갚고 또 원리금을 갚다 보면 쓸 돈은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이 부채로 인해서 성장이 발목을 잡는 수준인데 그럼 과연 부채가 얼마냐? 지금 우리나라 이제 19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1896조 이렇게 나왔는데 1900조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 부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부채가 무려 3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빼고 경제활동 인구 이런 거 계산을 한다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 누구나 다 지금 1억 정도의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24년 2분기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다시 한번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많으면 뭐예요?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쓸 돈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 문제 외에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영끌을 하다 못해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볼 정도로 지금 젊은 층이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 이런 데 투자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지 소득 수준에 대비했을 때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이 있지만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싼 데다가 지금 가계부채도 거의 1900조 돌파했고요. 그리고 정부 부채까지 하면 3000조가 넘는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도 쓸 여력이 지금 적게 되고요. 세수도 부족한 데다가 결국 부동산에 다 묶여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을 해서 폭락을 한다. 그러면 경매가 쏟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거리로 나앉는 사람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것을 집값을 그렇다고 한없이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집 한 채에 뭐 수십억은 기본이다 보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런데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구은 시대의 흐름도 역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흐름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부정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지금 금리를 갑자기 0.5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앞으로 조금 더 내린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그럼 금리를 내리면 여러 가지 좋기는 하겠죠. 일단은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이자만큼 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면 또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타이밍이 약간 늦었습니다. 좀 일찍 내려줬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다시 서울 일부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에다 폭락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양극단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골고루 서서히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은 폭등을 하고 한쪽은 막 미분양 일어나고 아파트 내놔도 안 팔리고 있고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한다. 금리 이제 미국에서 내리면서 그러면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이거 은행의 자율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효과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뭐 26번인가 7번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도 그걸 잡지 못했고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이 부동산 대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올 초에 들어와서 지금 대출 그것을 완화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서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서 막 5억 10억 올라가고 지방은 반대로 미분양 일어나고 아파트를 내놔도 팔리질 않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기운적으로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상.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준을 확고히 유지를 하고
필요시 상황별 거시 건전성 관리 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낱말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좀 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파가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때문에 나라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집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강남 서초 지역에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요지 가장 좋은 자리죠. 지금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34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니까 34평이죠. 60억에 거래되었다, 뭐 찍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34평이 60억이면 한 평당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돈도 없지만 이런 데서 저는 살지 않겠습니다. 뭐 서울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도 서울 역삼동하고 대치동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지금은 뭐 경기도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뭐냐면 이 상황의 신호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투기꾼들에 의해서 일부 한두 거래만 하고 호가를 올려버리는 전형적인 투기 신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서 60억, 70억에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 뭐 자기 자산이 수백억, 수천억 되면 뭐 60억 아니라 뭐 100억, 200억에도 뭐 살 수 있으면 살겠죠. 어쩜 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하지만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닌 것이 일부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돈이 많아가지고 산다고 하면 뭐라고 안 하겠지만 내가 대출을 예를 들어서 60억짜리면 최소한 30억, 40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자로 제가 이거 매물 가격을 확인한 건데요. 레미안 원베일리 106동인데 뭐 일단 234 평방제곱미터니까 조금 큰 평수잖아요. 월세가 50억 보증금에 한 달에 1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1200만 원씩 낼 사람은 뭐 내고 살면 되겠죠. 근데 보증금 50억에 1200. 50억이면 월세 1200 주고 왜 여기서 살까요? 훨씬 더 좋고 편한 데 가서 살면 되지. 풍수도 좋고 뭐 나름대로 좋은 자리. 그리고 여기 보면 전세는 75억이에요. 75억. 뭐 전세가 75억이니까 실제 가격은 뭐 한 9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지금 보면 정말로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뭐 60억, 70억, 80억 막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물론 아무리 한강뷰가 좋고 풍수에서 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물 너무 많이 보면요 나중에 우울증 생기기도 하고 물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풍수적으로 또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포는 압구정동에 비해서 풍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압구정동보다는 떨어지는데 아니 가격이 좋고 이렇게 비싼데 무슨 풍수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일단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우리 제조업 수출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왜 지금 소비가 안 이루어지느냐? 이건 부동산에 자금이 엄청나게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 1인당 거의 1억씩 빚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가계대출 이게 심각한데 부동산 대출이 보통 평균 2억에서 3억 정도,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서울 경기권은 뭐 3억에서 5억, 심지어 10억 이상 빚을 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지금 은행 이자가 지금 우리나라 아직 안 떨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한 달에.
그러면 250이라고 하면 그 초보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좋은 대학은 더 많이 주겠지만 너 좋은 직장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금 초봉 정도 250에서 300대잖아요. 그러면 집을 뭐 4억 내지 5억 정도 대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쓸 돈이 전혀 없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꾸고요. 지금 은행 좋은 일 시키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5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경제가 2.2% 성장하고 민간 소비, 설비 투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약간의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도 또 심각한데 주식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부동산, 주식, 양대 시장이 일반 우리 같은 서민 또 개인 투자자들 일반인들이 묶여있는 시장이 지금 거의 지금 쑥대밭이 돼 갖고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 과연 민간 소비 심리가 개선이 돼서 내년에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상승을 할까요? 이 상태로 가면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도 사실 상당히 지금 문제예요. 미국의 뭐 예를 들어 갖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그나마 덜 하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하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이런 종목이 또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경기가 살아난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내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요.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는 데다가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 빈 상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거의 뭐 입주율이 10%도 안 돼가지고 10개면 1개 정도 들어가 있을까 말까 막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빚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자 뭐 그 이자율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총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빚을 훨씬 더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살아날 수 있을지 저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 그것도 부동산 말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자 보도 한국은행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건데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빨라져서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 안정 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지는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 소비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명목 임금 상승률 확대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며 점차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건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 거지 현재 빨라지고 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민간 소비에 대해서 높은 물가 수준과 고금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과 소득 개선 지연, 구조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물가가 그동안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면 당연히 지출이 늘어나니까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고금리, 워낙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겠죠. 그리고 원리금까지 또 상환을 한다고 하면 결국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소득 개선이 지연이 됐다. 그런데 이게 점점 좋아질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본다고 하면. 저도 상당히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기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또 부동산 시장에 지금 심각한 여러 가지 자금 경색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로 인해서 집값이 만약에 순간 떨어지고 아니면 원리금이라든지 이자를 상환 못한다 그러면 경매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매가 쏟아져 나오고 또 급매물이 나오면 집값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리로 낳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소득이 어떻게 돼요? 폭삭 주저앉아서 말 그대로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 상태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앞으로도 하나하나씩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